한덕이 덕분에 돈 벌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MBN골드 최한덕 매니저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숨통이 튀어가지고 네. 오늘 제가 좀 기분 좋게 방송을 했나 봐요. 많은 분들이 평소보다 밝아 보인다고. 어저께 손절하신 거 아니에요? 왜 이러실까? 네. 네, 오늘장 체크포인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오른 거 보면은 다행이네요. 저는 인간 지표가 아닌가 봐요. 하나 남은 악재, 제가 손절 안 한 거. 네. 정말 뭐 좋은 얘기인데 네. 어제 제가 악재를 좀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어제 우리 시장을 빠지게 했던 그 악재 중에서 대부분 다 일단락 됐고 하나가 남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악재가 없어졌고 그다음에 아직 어떤 악재가 남아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내용을 좀 보시면은 일단은 지금 이제 이 인플레이션하고 이제 에너지가 급등은 이거는 우리가 뭐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어제 밤에 러시아의 푸틴이 이제 이 가스를 유럽에 공급하겠다라는 식의 발언이 나오면서 천연가스가 이제 급락이 나왔고 그러면서 에너지 어떤 그 뭐 석유라든가 석탄이 좀 안정을 찾기 시작했고 금리가 안정을 찾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오늘 시장 좀 반등이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지금 이 에너지 값은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G2 국가의 바이든도 시진핑도 못 잡습니다. 근데 푸틴 한 마디에 잡힐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어제는 일단은 이 가스에 대해서는 러시아가 공급하겠다고 하니까는 뭐 잡히긴 했습니다만은 지금 에너지 값이 올라가는 이유는 지금 그 경제 규모가 큰 나라들이 뭐 저 미국, 유럽, 중국 다 위드 코로나 가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가면서 수요는 많아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수요를 공급에 따라가줘야 되는 건데 오히려 그 덩치가 큰 나라들이 탄소 중립에 앞장서 있다 보니까는 공급은 제한돼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제일 심했죠.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상황에서 공급을 줄이는 그 신호는 계속되고 있는 거고 위드 코로나로 안 갈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요는 또 안 늘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요거는 큰 그림의 좀 악재일 수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인플레이션 관련주 중에서 경기 민감주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요거는 시장에서 앞으로 계속 소화를 해 나가야 될 그럴 악재인 것이지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남아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 거고 어제 이제 우리 장중에 나스닥 선에 빠졌던 이유가 바로 부채 한도 유예가 안 됐던 거였는데 어제 이제 공화당의 원내대표가 부채 한도를 유예시키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12월까지 유예를 시키겠다는 이야기인데요. 이것도 일단은 제가 그 결과부터 말씀드리면은 일단락 됐다라는 건데 부채 한도를 원래는 그 예산 조정권을 써서 단독으로 그냥 통과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게 18일까지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 그래요. 그래서 공화당 원내대표가 12월까지 유예를 시켜줄게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금 보시면 예산안이 12월까지 유예가 됐죠. 그다음에 부채 한도까지 12월까지 유예가 된 겁니다. 그때 그동안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동안 민주당이 부채 한도를 유예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마 이 부채 한도를 대폭 상향시킬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 당분간은 끝난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채 한도 위에도 일단은 됐다. 시장 빠질 때마다 헝다 이슈 물어보는 분이 좀 계신 것 같은데 헝다는 제가 끝났다고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은 이것도 일단은 됐다고 말씀드렸죠. 12월까지 이 헝다가 지급해야 될 이자가 7,900억 정도가 되는데 이미 그 헝다 금융을 매도했을 때 그걸 사기로 한 그 국가 기업도 있죠. 그게 1조 8천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12월까지 이자를 지금 못할 이유가 없어요. 그럼 12월까지 절대 디폴트는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이건 진짜 끝났던 거고요. 요거는 어제부로 공화당이 일단은 뭐 12월까지 유예를 시켜준다고 원내대표가 말했기 때문에 이것도 일단은 됐다. 그러면 단기적인 악재는 일단 없어졌다 보시는 거고 네. 장기적인 악재가 남아 있는 건데 이거는 누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시장에서 계속 소화를 시켜야 될 그런 악재이기 때문에 없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본다고 한다면은 지금으로서 이제는 뭐 시장에 새로운 악재가 나올까? 제가 볼 때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좀 마음 편하게 좀 대응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정말 오늘의 상승이 가뭄의 단비 같은 상승이라서 신이 나는데 네. 항상 우리는 또 이러다가 뒤통수를 맞은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장이 불안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빠질 것도 대비하면서 악재가 남아있다는 것도 대비하면서 시장을 봐야겠어요. 그렇죠. 중요한 게 뭐냐면 네. 지수가 지금 상당히 많이 빠져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2, 3주 전에 빠졌던 그 지수까지는 올라간다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구간 올라가는 거고 수익이 정말 많이 나는데 네. 지금 빠졌다 올라갈 때 종목들이 많이 바뀌거든요. 근데 이 물려있던 종목을 못 바꾸시는 분들, 물론 그게 올라가면 좋겠지만은 이 주도주를 체크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상승장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이걸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저점 찍고 올라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만 여러분들이 좀 열심히 하시고 좀 더 공부하면서 종목을 좀 잘 체크하신다면은 아마 뭐 손실난 거 이상으로 더 큰 수익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저도 많은 도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가 상승한다고 마냥 기뻐할 게 아니라 그렇죠. 그 지수와 함께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종목이 올라가길 올라가니까, 네. 공부를 해야 되는 시간이다. 또 우리는 고민이 많아지는 시간이겠네요. 현덕이 덕분에 함께 하시면서 그 핵심 종목들 얻어가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네. 리뷰부터 해보겠습니다. GS 글로벌을 10월 6일 수요일에 편입을 했어요. 바로 어제죠. 네. 자, 어제 편집했는데 이제 제가 강탄을 갖고 있다, 네. 강산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제도 이제 그 시장 빠지면서 좀 하락이 나왔었지만은 어제 시간에서 8% 급등 나왔었고 오늘도 급등 출발했습니다. 자, 지금 마이너스가 들어와 있는 이유는 바로 이제 이 푸틴이 가스를 공급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런 그 자원개발 관련주들이 하락이 나온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소개를 시켜드렸고 급등했었던 LX 인터내셔널도 좀 하락이 나왔죠. 다만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가스 값을 푸틴이 공급하겠다고 해서 잡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가스값 하나는 잡을진 몰라도 석탄이라든가 원유값은 잡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위드 코로나로 인한 어떤 그 전 세계적인 수요를 증가하고 있고 여기에 탄소 중립으로 가겠다고 해서 공급을 줄여드리고 있는데 탄소 중립으로 안 가는 거 아니거든요. 멈춘 거 아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에너지 값에서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일단은 좀 급등이 나왔었습니다만은 오히려 이렇게 좀 빠진 구간에서는 제가 볼 때는 좀 다시 한번 매수도 괜찮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뭐 시간 내까지 어제 또 오늘까지도 10% 이상의 급등이 나왔던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하나 더 보시면 덱스트란 종목이 지금 이 시간에도 또 급등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서 최근에 급등이 나왔었고요. 오늘은 지금 엊그제 그 급등 자리를 더 넘어서면서 19,000원까지 올라간 건데 이 덱스터가 이제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던 부분이 오징어 게임으로 소개를 시켜드렸잖아요. 오징어 게임의 사운드로 참여하고 넷플릭스하고 이제 이 어떤 그 파트너즈 계약을 체결해놔서 덱스터가 오징어 게임의 가장 수혜주다. 최근에 넷플릭스도 오징어 게임 때문에 올라가고 있죠. 그런 점 본다면은 이 오징어 게임의 출연진이 지금 이제 이 지미 펠런 씨 출연을 예고하면서 또 급등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자, 지금 보시면 되게 많이 올랐습니다. 이걸 지금 제가 매수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오징어 게임이 정말 핫한데 오징어 게임에서 또 덱스터랑 비슷한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잠시 뒤에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여자 주인공 이름 아세요? 잠깐만요. 정호연 씨라고. 네. 네, 정호연 씨가 팔로워 수가 지금 여배우 중에서 1등이래요. 인스타그램 1등이 팔로워. 됐어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오징어 게임을 보고서는 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이 배우를 알게 됐고 그만큼 이 오징어 게임이 열풍이다라는 거죠. 사실 되게 매력적이에요. 네, 뭐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그 어떤 미인이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볼 때는 굉장히 매력적이다. 네. 또 마스크가 또 개성 있으시죠. 네. 연기도 잘하셨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 덱스터의 후속주도 잠시 후에 공개해 드린다고 하니까요. 주목해 주세요. 그럼 네. 첫 번째 종목의 키워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덕이 덕분에 과대낙폭 바이오를 노려야 된다. 네. 특히나 이번 하락에 진짜 바이오들 주주분들은 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어제하고 엊그제 급락 나온 게 다 바이오였고 네. 사실 첫째 날도 심하게 급락이 나왔는데 심하게 나왔죠. 어제도 또 급락이 나와서 아마 어제 제가 볼 때는 뭐 반대 물량도 좀 많이 나왔을 것 같고 수급적으로 좀 가벼워진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이오가 빠진 부분이 이 머크에서 치료제 개발을 하면서 다른 바이오 다 빠진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반사 이익이 아니라 반사 손실을 난 건데 그 부분을 좀 뉴스를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그것 때문에 빠졌기 때문에 그것만 좀 해결된다면은 다시 급등 가능하다라는 건데 경구형 코로나 치료제 등장에 웃지 못하는 제약 바이오. 이 사진 보면 제가 예전에 그 보니까는 전 소세지 생각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좀 비슷하게 생겼죠. 어쨌든 이게 경구용 치료제인 건데 이 경구용 치료제를 같이 개발했는데 한 기업이 개발에 성공했다라고 본다면은 다른 기업들은 진짜 뭐 멍하니 쳐다볼 수밖에 없는 거죠. 똑같이 많은 돈을 들이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개발했는데 한쪽 개발해버리면은 다른 쪽은 좀 무용지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소식 나오고 나서 한국의 이 백신 개발사들 다 급락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좀 보게 되면은 이 머크의 경구용 치료제 이 몰누피라비르 임상 결과 발표됐고요. 그 발표 결과 실제로 결과가 좋았던 거죠. 입원율과 사망률이 절반으로 줄었고 실제로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부작용이 10% 있다는 얘기 나왔었는데
부작용 10%는 뭐 사실 또 조금씩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게임 체인저 되기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게 지금 이제 미국 FDA 임상 그 긴급 그 사용 신청한다 그래가지고 요것 때문에 요 소식 주말에 나오고 나서 화요일, 수요일 날 우리 바이오가 급락이 나왔다. 국내 바이오 반사 손실로 급락이 나왔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경구용 치료제가 나와가지고 우리 바이오 급락이 나왔는데 우리가 전으로 돌아가서 자, 화이자하고 모더나 백신 개발했을 때 우리 바이오 다 급락 나왔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화이자 백신, 모더나 백신 개발 나오고 나서 지금 다 화이자, 모더나 백신 맞고 있어요. 근데 바이오 급락 나왔었나요? 아니거든요. 백신 개발 소식에 하루 빠지고요. 다음날 그대로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뭐 한 회사만 백신 개발했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보면 백신 경쟁시가 되는 거고 경구용 치료제도 지금 이 머크만 개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화이자도 하고 있고요. 여러 군데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다른 곳도 개발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평준화가 될 겁니다. 처음에만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런 거 본다면은 딱 한 가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화이자, 모더나 백신 개발했을 때 우리 바이오 종목들이 하루 빠졌다 그대로 올랐던 걸 본다면 지금 머크 같은 경우는 이틀 급락이 나온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바이오 같은 경우는 매수 기회다라고 좀 보는 거고 다만 뭐 다 올라가는 건 아니겠죠. 실제로 머크처럼 임상이 얼마 안 남은 기업 또는 임상 발표를 코앞에 두고 있는 기업 아니면 정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 그런 기업들이 빠지는 기업들은 제가 볼 땐 과대납폭에서 그냥 주워 담아놓는다면은 큰 수익 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가장 가까운 종목도 하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외 업체들의 이 바이오 회사의 상승이 네. 오히려 국내 업체들에게는 악재로 작용을 했던 그쵸. 시간이었습니다. 과연 국내 바이오 반사 손실로 급락을 했는데 이 급락을 다시 급등으로 또 상승으로 전환시킬 종목 무엇일까요? 오늘의 종목 공개해 주시죠. 네. 백신 임상이 완료가 돼서 이제 가장 빨리 나올 게 바로 넥스트 사이언스. 넥스 사이언스. 네. 넥스트 사이언스가 직접 개발하는 건 아니고 네. 베트남의 나노젠이라는 그 제약사가 있는데 지금 나노코박스라는 백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나노코박스의 아까 그 나노젠의 3대 주주가 넥스트 사이언스예요. 그래서 이 나노코박스가 주목을 받고 있는 건데 그 베트남에서 처음으로 이제 나오는 백신이 될 거로 보여지고 있죠. 이게 지금 임상 완료가 다 됐습니다.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 오래전에 임상 시험을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의 어떤 그 허가 절차가 좀 지지부진하다 보니까는 그거에 좀 발목을 잡혀 있다고 하고요. 이 임상을 담당했던 베트남의 육군 사관학교 관계자는 이 나노코박스의 백신 임상 시험은 이미 완료가 됐다라고 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트남의 현지 언론을 보게 되면은 긴급 허가 신청 승인 여부를 조만간 발표한다. 이미 서류를 다 냈다 그래요. 이 신청서를 베트남 보건위원회에 완전히 제출했고 이 결과가 지금 알려지는 게 뭐냐면은 나노코박스의 임상 결과가 최대 96.5%로 바이러스를 중화시킨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화이자, 모더나 백신이 95% 정도 되죠. 네. 지금 이 나노코박스 같은 경우는 6.5%의 바이러스 중화 작용하는 임상 결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한 것이고요. 그래서 조만간 나올 것이다라고 베트남에서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다음에 나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아시아에서 첫 번째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백신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미 자료가 다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갈 수 있는 건데 이 머크의 어떤 반사 손실 때문에 급락이 나왔던 거거든요. 요거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심하게 빠졌습니다. 그 기대감에 사실 뭐 36,000원까지 갔던 주가인데 어제 같은 경우 22,000원까지 빠졌었고요. 지금 살짝 좀 반등이 나오는 중이죠. 이게 이틀 동안 급락 나온 거 본다면은 사실 머크사 때문에 빠진 것 치고는 너무나 좀 많이 빠졌고 특히나 머크사에 이어서 어제 같은 경우는 국내 시장이 좀 빠지면서 수급이 제일 안 좋았던 바이오가 좀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뭐 말도 안 되게 빠졌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서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매수해 준다면은 이 빠진 거에 절반만 올라간다 하더라도 수익이 20% 넘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 넥스사이언스를 좀 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일단은 1차 목표가를 33,000원, 2차 손절가는 2만 원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스 사이언스입니다. 목표 주가는 33,000원, 손절가 2만 원. 그런데 확실히 많은 분들이 제약바이오 겁나요. 지금 이 상황에서 제약바이오를 사도 되는 건가요? 의심이 많으시고 투자 심리가 확실히 안 좋아졌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네. 이틀 동안 사실 진짜 뭐 말도 못하게 빠졌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과연 이게 올라갈까? 뭐 매물도 많을 것이고.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은
이틀 동안 나온 매물들 중에 반대 매물로 나온 것도 꽤 많이 있습니다. 네. 요새 개인분들이 이제 비투라고 해서 많은 신용을 쓰다 보니까는 신용을 쓰게 되면은 일정 부분 빠지면은 증권사에서 반대 매매를 합니다. 맞아요. 그런 것들이 다 하한가로 주문 나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급락이 나오는 거고 여기에 투매가 투매를 불리면서 많이 빠진 건데 이거는 펀더멘탈과는 상관이 없이 빠진 거기 때문에 이 어떤 추세로 본다면 무섭겠지만은 가격적으로 본다면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가격이라서 제가 볼 때는 좀 있고 한번 믿어보셔라. 아, 네. 알겠습니다. 넥스사이언스 바이오 관련해서 한 가지 꼽아드렸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 체크해 보도록 하죠. 네. 오징어 게임에 덱스터를 지금 사자는 건 아니고 네. 다음 타자가 있다고 네. 예고해 주셨어요. 사실 오징어 게임도요. 처음 나왔을 때 에이, 오징어가 뭐 재밌겠어. 뭐 이런 것도 있었을 그리고 거예요. 국내에서는 반응이 네. 이렇게까지 뜨겁지는 그쵸? 않았었어요. 근데 보고 나니까는 정말 뜨거웠던 건데 네. 이 오징어 게임의 다음 타자가 또 이제 이제는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오징어 게임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이 기사를 또 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보면은 이제 오징어 게임의 그 체육복 있죠, 요거 나오고 있는데 이 이정재 씨가 입으면 사실 뭐 볼 때는 그냥 뭐 참 촌스러운 체육복이다 그랬는데 이게 지금 유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중국이 우리가 원조다. 뭐 김치도 원조다라고 하고 뭐 모든 걸 다 원조다라고 하고 있는 한복도 원조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이것까지 따라하니까는 지금 전 세계에서 좀 심했다라고 하는데 이 증거 자료를 대면서 2년 전에 이제 이런 이 중국의 배우가 똑같은 걸 입었다는 겁니다. 이때는 유행 안 했죠. 근데 지금 이번에 오징어 게임으로 뜬 건데 결국 이 정도로 지금 난리가 나 있는 건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사진은 좀 나온 거니까는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 실제로 중국이 원조라고 주장을 하지만은 중국에는 넷플릭스가 서비스가 안 됩니다. 넷플릭스가 서비스가 안 되는 나라 몇 개 있거든요. 바로 중국이 그런데 그 중국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넷플릭스가 서비스가 되지 않은 중국에서는 이 오징어 게임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 어떻게 인기를 끌고 있냐? 불법 다운로드로 지금 보고 있다는 이야기고, 그다음에 한한령 이후에 뭐 한국 영화, 뭐 드라마 다 금지돼 있거든요. 근데도 중국이 지금 이 오징어 게임을 보면서 난리가 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오징어 게임의 어떤 그 여파가 좀 상당히 크다는 이야기고요. 중국 웨이보에서 보면은 오징어 게임 누적 조회가 17억 돌파하면서 넷플릭스가 서비스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도 이만큼 난리가 나고 있다. 전 세계 넷플릭스 1등하고 있는 걸 보면 알 수가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오징어 게임이 한류 콘텐츠고 그럼 오징어 게임 다음에 어떤 게 나오냐? 이거를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건데 이번에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가 또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걸 제작한 회사를 오늘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오징어 게임하고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거 보면서 네. 이 다음에 나올 넷플릭스 드라마 무엇이 있을까, 기대작 무엇이 있을까 네. 다 찾아봤거든요. 네. 어떤 종목이죠? 네. 바로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라는 종목인데 엄청 오랜만에 나왔어요. 네. 스튜디오 산타클로스가 이제 이 마이네임이라는 드라마를 제작했는데 그 마이네임이 바로 지금 이제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로 방영을 이제 조만간 시작합니다. 10월 달에 하는데 실제 마이네임이 얼마나 인기를 끌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내용을 보니까는 이제 이 마이네임이 그 아버지를 죽인 범인을 찾기 위해서 이제 여자 주인공이 그 조직에 들어가고 그 복수라는 건데 뭐 오징어 게임도 처음에는 뭐 그냥 그랬잖아요. 근데 이 마이네임이 기대가 되는 게요. 지금 아마 그 인간 수업 보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지금 그 TVN 드라마인데 인간 수업을 만든 김진민 감독의 차기작이거든요. 그래서 기대가 되고 있고 실제 뭐 오징어 게임처럼 안 뜬다 하더라도 시장의 관심은 굉장히 뜨겁게 달아오를 겁니다. 그래서 마이네임이 시작하기 전에 이 종목을 좀 사는 게 맞겠다라고 좀 보는 거고요. 이 배우 매니지먼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건데 배우 집합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민준 씨 아시죠? 그다음에 김성호 씨인데 아마 이름만 하면 얼굴 보면 알 것 같은데 김성호 씨도 있고요. 김옥빈 씨 아마 남자들은 다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김윤석 이번에 그 모가디스인가요? 김윤석 씨 유명하시잖아요. 김윤석도 여기에 있고요. 박주미 씨, 그다음에 또 주원 씨도 여기 계시고 주진모도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우들의 집합수를 할 만큼 이 배우의 매니지먼트로 유명한데 그런 회사가 지금 이 그 드라마 제작에 마이네임까지 제작을 해서 좀 뜨고 있다. 과거에 화이 브라더스 코리아거든요. 그런 과정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이제 VFX 자회사 이 매드맨 포스트인데 덱스터의 그 VFX 자회사가 넷플릭스하고 이제 그 파트너로 계약했던 거잖아요. 여기에 지금 VFX 자회사도 넷플릭스에서 이 그 VFX 인증을 받아가지고 앞으로 넷플릭스 드라마 보시면은 이 VFX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많이 들어갈 것이라고 본다면은 실제로 마이네임이라는 어떤
그 이슈도 있습니다만은 이 배우들의 집합소 그다음에 이 VFX하고 이 넷플릭스의 관계를 본다면은 이 스튜디오 산타클로스가 컨텐츠 관련주에서는 뭐 빼놓지 않고 올라갈 종목으로 보인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징어 게임 관련주가 최근에 50% 이상 급등한 거 본다면 아직까지 많이 안 올라가 있죠.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는요. 근데 이번에 이 고점이 지금 3,400~500원대였는데 여기를 돌파하면서 지금 이제 좀 매물 소화하고 있어서 제가 볼 때는 마이네임 어떤 그 개봉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마이네임이 이제 좀 그 드라마 반영되기 시작할 때쯤에는 더 많이 올라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목표가는 저 위에 부분인 4,200원까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손절가는 3,0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 3,0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궁금한 게요. 많은 네. 분들이 이런 기대작을 갖고 있는 관련주를 사고 네. 기대작이 나오기 직전에 매도하자, 이벤트 전에 매도하자라는 전략을 많이 세우는데 네. 최현우 매니저님은 마이네임이 방영되고 나서도 보시는 것 같아요. 아니죠. 반영되면은 그때 이제 주가를 봐야겠지만 네. 반영되기 전에 주가가 올라가 있다? 저는 당연히 팔아야 된다고 봅니다. 아, 왜냐하면 네. 오징어 게임만큼 대박이 날까요? 사실 뭐 그 후속작이라고 해서 네. 전편만과 대박 나는 경우 거의 없어요. 근데 기대감은 있기 때문에 주가라는 것은 그런 기대감에 이제 우리가 또 어떤 그 단기수익을 챙기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반영 전까지만 보는 게 맞다. 네,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그 전에 목표 주가 4,200원 터치할 수 있을지 그쵸.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두 가지 종목 소개해 드렸고요. 무료 방송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시장은 저점을 잡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시장이 올라갈 때 소외가 되지 않는 겁니다. 어떤 종목을 들고 있어야 지금 시장에서 소외가 되지 않을지 말씀드릴 거니까 네. 4시 반에 시작하는 무료 방송 MBN골드 홈페이지로 오시거나 우리 유튜브에서 최현덕으로 검색하시면 바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